삼성전자가 돈을 쏟아붓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는 6G는 충분히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가올 6G 상용화와 함께 국내 주식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요즘에 에이스테크 상한가 그리고 통신장비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을 역행하면서 굉장히 강한 테마와 그 다음에 강한 흐름을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에서는 통신장비 종목들이 앞으로 다가올 6G 상용화에 맞춰서 충분히 많이 상승하고 과거의 5G와 마찬가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 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6G 종목을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고 얼만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8년과 2020년도 사이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CES 2019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버라이즌이라는 우리나라의 뭐 SK 아니면은 뭐 KT 같은 그런 이제 주요 통신사 CEO가 CES 2019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5G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누리고 있는 뭐 AI, 로봇,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요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우리 생활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5G가 필수고 우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바닥을 잡고 반응을 조금씩 보였었던 이런 통신장비 종목들이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5G가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뭐 KMW, 그 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뭐 대부분 뭐 800%에서 1000% 사이의 상승률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KMW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LTE에서 5G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였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목표를 두고 또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시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그래 5G가 상용화되면은 통신장비 종목들한테는 엄청 좋을 것 같아. 근데 5G 상용화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재료가 소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오른 만큼 하락폭의 깊이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내려갔었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막상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LTE에서 5G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막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최초 상용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점유율 부분이라던가 기술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한테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었고, 화웨이한테 자존심을 좀 많이 밟혔다, 이런 얘기들과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오이솔루션이라던가 KMW, 아니면은 그 당시에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이런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붐이 많이 불었지만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즉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 기대치를 뒷받침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막 적자가 나오고, 이번에 2023년도에는 적자가 한 번 더 붙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때렸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요구를 했지만 그 목적이 이제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막 투자자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었죠. 물론 뭐 실적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과거에 이제 단기간 안에 올랐었던 어마어마한 상승폭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장기간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G 얘기를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좀 깊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통신 장비의 좋은 전망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물려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주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그런 테마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적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적으로 지금 당장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5G 상용화에 따른 그런 모멘텀의 깊이처럼 그렇게 강했던 모멘텀처럼 그러니까 더 강력한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새로운 재료가 나와줘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시키거나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슈 그 다음에 더 강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인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사실 뭐 6G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미래의 절차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부터 구체화되고 언제부터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띄워버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CES 2024에서는 삼성전자랑 LG가 로봇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또 흥행을 하기도 했고 근데 CES 2024 행사에 이재용 회장이 가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어디로 갔느냐 처음에 연초에 그러니까 새해가 밝으면서 어디에다가 힘을 쓰고 주목을 했느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새해 첫 경영 행보는 6G 이렇게 나오죠. 삼성 리서치를 방문해서 6G 기술 개발 현황과 뭐 미래 전략을 점검을 했다. 6G의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격화, 그 다음에 초격차 리더십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옴으로써 그럼 이재용의 다음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6G에 더 준비를 하고 올해 2024년에 이제 뭐 경영 행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방향들 개발 방향들엔 6G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상승률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품과 주가가 깨지는 시기들이 필요했었고 그게 1년, 2년, 3년 실적의 명분으로 이렇게 뭐 야금야금 밀려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통신장비 종목들은 거품들을 다 빼고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다시 올라가기 전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5G가 흥행하기 전에 엄청난 그런 그 흥행 효과를 가지고 왔었던 5G 상용화라는 모멘텀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견줄 수 있을 만한 6G 모멘텀이 이제 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통신장비 종목들이 과거의 5G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과거의 패턴들은 투자자들한테 미래의 기대감으로 다시 쏠리게 되면서 그래 5G 종목들이 과거에 1000% 이상이 올랐잖아. 그럼 이제 6G가 이제 가까워지고 요게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흐름만큼 충분히 좋은 상승률이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더 큰 변동성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테마주들의 성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2020년도엔 2021년도에 어떠한 행보를 보였냐, 이재용 회장이 막 여러 그 AI 로봇 뭐 석학들을 직접 막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막 찾아다니고 인재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사업을 확 키운다 이런 기사들이 발표가 되고 하면서 지금의 로봇주는 이미 뭐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년 동안 116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시작점을 6G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바닥을 이미 찍고 바닥을 충분히 가격을 많이 빼놓은 통신장비 종목들이 앞으로의 로봇주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좋은 성과, 좋은 주가의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봤었던 것 중에 하웨이한테 주도권을 좀 뺏겼다고 했었죠. 5G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6G의 지원을 충분히 하고 우리의 지금 밟혀진 그다음에 우리의 찌그러진 그런 자존심을 다시 좀 회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G 비전은 요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보도자료로 이제 내놓은 거죠. 30년까지 추진하게 될
6G 표준 국제 표준화 밑그림으로 뭐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6G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글로벌 청사진 마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보도 자료에서는 6G 경쟁력 확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 사업이 총 얼마 4,407억 원 규모로 예타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추진 방향과 플러스 정부의 정책 이슈,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6G의 상용화가 지금 뭐 나와 있는 분석글들, 그 다음에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대충 2028년 아직까지는 시간을 좀 담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5G에서 뭐 5.5G 혹은 이제 5G 플러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현재의 버전들 먼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한테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5G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대서사가 뭐 한 2년,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6G의 상용화가 아직은 연 단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꿈틀거리는 이런 통신 장비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을 때 1000% 이상의 상승률이 내 종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은 일단은 이 뉴스가 나옴으로써 단기적인 순환매도 좋고, 근데 결국엔 멀리 보고 장기 투자로 봐도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대표적인 통신장비 기업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스테크 재무제표 보셨죠? 재무제표 종목 그 흐름들이 적자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3년치를 보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기에는 좀 다소 불안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좀 대표적인 이 통신 장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을 하나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리드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주봉상의 차트를 열어보면은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거품 빠지는 시기들도 있었고요. 횡보하고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을 툭툭 건드리는 액션들이 나오죠. 오늘 오후장에 5G 종목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종목들이 재차 반응을 하면서 솔리드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까서 보면은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이 종목은 2020년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2022년도는 흑자 폭을 넓히는 구간,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작년도 연간 실적을 넘을 만한 기록이 좀 나올 것 같죠. 근데 이제 2022년도랑 2023년도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해였는데 2022년도랑 2023년도 이 1년, 2년 사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2021년도에 빠졌었던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그 평가가 주가에는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봉 차트의 단기 순환매 기대. 그래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인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뭐 일봉 차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구간들을 돌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착하는 단계고, 지금은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로봇주들이랑 6G 종목들이 뭐 티키타카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두 테마가 주요 테마가 돼서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 그 다음에 단발적으로 올려주는 이런 순환매들, 그 차원에서는 이제 차트가 좋은 종목들, 주요 구간을 돌파해서 맥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 자리는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주목을 좀 해봅시다. 재료가 많은 신생아 종목, 센서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서뷰는 과거에 5G가 유행을 했을 때는 얘가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센서뷰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랜 기간 바닥을 횡보를 하고 다시금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지난번 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도 충분히 강한 반응을 보였죠. 변동성이 제법 있는 종목이라 단기적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기 투자로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뉴스 기사들을 센서뷰가 특징주로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대놓고 6G 관련된 주요 장비 업체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6G 핵심 기술 기대감에 뭐 이제 뭐 반응이 좀 나왔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 X의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 발사. 이제 스페이스 X랑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고주파 케이블을 스페이스 X에 직접 납품을 하는 관계사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뭔가 좀 흥행하는 뉴스를 좀 보여줬었을 때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제법 다양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6G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PDDR, DDR5 관련 장비가 내년 초에는 양산이 된다.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요즘에 또 그 좀 고성능화 반도체 기술들 이런 것들로 이제 유행을 하고 강조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센서뷰 차세대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시연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G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센서뷰는 모멘텀을 받을 게 굉장히 좀 많다. 근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 종목의 공모가가 4,500원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많이 좀 밀렸었죠. 그리고 보통 다시 힘이 세지는 구간들이 공모가를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다시금 돌파하면서 넘어서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힘이 좀 많이 세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공식화된 건 아닌데 많은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500원 공모가 아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가 요즘에 돌파가 나오니까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올리려는 시도가 조금 세졌죠. 주봉상의 차트 안에서도 지난번 언덕 매물대를 지금 여전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6G 재료라던가 지금 뭐 순환매라던가 넘길 수 있을 만한 명분과 재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기면은 여기서부터는 윗공간에서는 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뭐 맞고 떨어져서 저항 구간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통신 장비 종목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센서뷰가 약간 신생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약간 좀 탄탄한 종목은 솔리드, 그 다음에 뭐 일봉 차트 보면서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 종목은 다산 넥터스. 요 정도는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보와 그 다음에 내용들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